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지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영화 가져오셨어요? 제가 또 멜로를 하나 가져왔네요. 오, 야,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본 몇 안 되는 멜로. 네. 제가 가져온 이번 영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네. As good as it gets. 네. 잭 니콜슨이 주연. 1997년작. 네. 우리나라에는 98년도에 개봉했죠. 네. 저는 이때 극장에서 봤나? VHS로 본 것 같은데. 또 비디오방에서 봤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고 비디오방 아니고 이때는 휴게실이 있었어요. 학교? 네. 비디오가 이렇게 하나 휴게실에 있고 다들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쉬거나 라면 먹거나 뭐 이런 이제 휴게실에서 네. 영화를 비디오 빌려가지고 그치. 많이들 봤거든요. 네. 그때 아마 봤던 기억이 나요. 보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한테 막 전화하고 이런 일이 속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네. 잭 니콜슨. 네, 그렇습니다. 헬렌 헌트, 그리고 그렉 키니어. 그리고 쿠바 구딩 주니어. 오. 그 제리 맥거의 그렇죠. 신 스틸러. 네. 이분이 또 나오죠. 배우들이 정말 좋아요. 네. 첫 번째 이유. 네. 바로 들어갈게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배우들의 집합.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잭 니콜슨은 작가예요. 연애소설 쓰는 작가야. 네. 잭 니콜슨. 근데 실제로는 정말 까칠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강박증 있고. 시달리고. 네. 그런 작가예요. 집 밖으로 나가면 항상 하여튼 뭔 일이 생기고, 말도 일부러 막 하는 건 아닌데, 엄청 독하게 해가지고, 상처 주고. 옆집 사는 그렉 키니어가 분한 배우는 화가인데, 되게 예민한 게이야. 그러니까 잭 니콜슨이 한마디 하면 거의 울어. 그리고 또, 쿠바 구딩 주니어는 근육질이잖아요. 얘는 다혈질이야. 그래서 잭 니콜슨 막 겁주고 이래 막. 그럼 잭 니콜슨은 더 약 올리고 그 쿠바 구딩 주니어는 막 이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인물 군상들 중에 여주인공이 이제 또 딱 등장하는데 이 여주인공은 그 유명한 헬렌 헌트입니다. 헬렌 헌트 하면 또 예전에 그 90년대 중후반에 여러 멜로 영화에서 우리의 또 마음을 울렸던 그 배우죠. 그렇죠. 네. What Women Want가 네. 제가 기억하는 거의 뭐 최정점에 있지 않았나 헬렌 헌트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캐스터웨이도 있고, 네. 트위스터도 있고. 그래서 요런 배우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이 대사를 막 쏴붙이고 막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런 영화가 좀 드물지 않나. 그러네요. 여러 한 3-4명이 나와가지고 남녀 주인공 주변 인물들까지 캐릭터를 한 명씩 다 살려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이런 식의 영화가 미국에 잘 없지 않나. 뭐 이런. 이때가 약간 이런 영화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4-5명이 나오고 그 남녀 주인공 특이한 캐릭터인데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가 마음이 맞아가는 주변 인물들이 그걸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영화인데 요즘 그거를 뭐 어벤져스가 하고 있죠. 걔가 좀 다르지. 네, 뭐 그쵸. 요즘 그러니까 이런 영화 좀 드물다. 네. 다시 찾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의 막 대사랑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는데 굉장히 즐거움이 큰 영화다. 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영화를 보고 놀랐던 게 이제 횡단보도에서 뭐 선을 밟지 않는 거라든지 밟지 않나요? 뭐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든가요? 네네네. 뭐 하여튼 그런 강박 증세를 좀 보이잖아요.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움찔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좀 비슷한데?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예요. 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그냥 속으로만 움찔하면서 나도 저런 뭐 꼭 저건 아니지만 네. 저런 식의 말 못하는 강박이라고 느끼는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해. 저 영화를 보니까 나도 저런 거 좀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횡단보도 보도블록 앞에 설 때 끝선을 딱 맞춰가지고 서고 이런 게 자기 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이게 제가 나중에 SBS 입사했을 때 제 동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인데도 뭐 10년 넘게 지난 이후엔 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야,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랑도 되게 맞잖아. 네. 그럼 기프로님 뭐 있어요? 저는 뭐가 있냐면 네. 어렸을 때부터 손을 씻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손이 딱히 더럽지 않은데 손에 그 텁텁한 느낌이 있어. 실제로 더러워서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겠다 싶은 느낌은 알겠다. 약간 텁텁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을 때 뭔가를 하면 잘 찝찝하구나. 네, 찝찝한 게 있어서 손을 씻어요. 깨끗이. 근데 뭐 손을 막 미친 듯이 매번 씻고 이게 아니고 네네. 뭔가 약간 중요한 일을 하거나 뭘 좀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손에 텁텁한 느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씻어내야 돼. 가서 씻어. 요즘도 그런 게 남아있나? 지금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이따가 이 영화를 보고 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약간 20년 전 영화 아닙니까? 처음에 보고는 너무 놀라고,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그게 흥미가 없어졌어.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없어져 버렸어, 그 강박이. 뭐였냐면, 저는 너무 촘촘한 보도블록을 목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잭 니콜슨이. 그치. 손을 발을,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자잘한 보도블록 말고, 횡단보도건, 아니면 좀 큰 선이 그냥, 성큼성큼 걸으면 한 발에 한 돌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돌이 나오면 한 번은 왼쪽 종아리로 그 선을 가상의 선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엔 무조건 오른발로 넘어야 돼. 그래서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왜 그 인계 철선 달린 지뢰 있잖아요. 지뢰를 이렇게 선 해가지고 이렇게 탁 닿으면 터지는 그 지뢰의 선이 상상이 돼. 가상의 선이 생기는 거야. 그걸 내가 그래서 하나씩 뛰어넘지 못할 바에는 그걸 치고 가야 되는데 번갈아 치고 가야 된다. 막 이상한 이런 게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선을 한 번은 왼발, 한 번 오른발 해서 그걸 보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도블록이 나오면 못 건너가는 건 아니고 조금 걸음이 빨라졌거든요. 내가 세지 못하게 이번엔 어느 발로 이 선을 넘은지 못 보게 막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만 있는 이상한 일이다. 근데 영화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근데 그 뒤로 없어졌어. 뭐야, 영화에도 나올 정도야? 약간 이랬던 것 같아.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징크스가 다 있어가지고, 네. 축구 선수도 그런 거 많아요. 축구 선수를 보면, 네. 교체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구 몇 번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교체할 때, 바깥에서, 네. 막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뛰다가, 네네. 들어가잖아요. 네. 가만 보면, 이렇게 쩔뚝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발로 들어가, 그거는. 항상 왼발로 들어가야 돼. 근데 뭔가 이렇게 쫑쫑쫑 뛰다가 오른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쩔뚝 밟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있구나. 그런 징크스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해설은 그걸 못 들었었는데 네네. 제가 언제 그걸 듣고 너무 그랬냐면 저는 이제 축구를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 이상한 버릇들이 있다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브라질 월드컵 때였나요? 이영표 선수가 네.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조우종하고 해설을 하다가 네. 저거는 지금 종종걸음으로 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선수들마다 저런 징크스가 있어서 저거는 반드시 뭐 한 발씩 걸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왼발로 밟아야 되거나 뭐 이런 징크스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선수 출신이니까 또 그걸 또 있잖아요. 그치. 그 사람들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 그 이상한 그런 징크스가 하나씩 있거든. 그렇구나. 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 영화 생각이 났었어. 진짜? 그렇지. 옛날에 횡단보도를 그렇게 걷는다고 얘기했던 친구. 그치. 야, 그 영화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걸 갖고 왔는데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 이걸 굉장히 교육적 효과도 컸던 것 같아. 그렇지. 모두가 강박이 있다. 모두가 강박이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또라이가 아니다. 그냥 다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이게 세 번째 이유랑도 사실 연결돼요.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한 영화라 네.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보신 분들도 많고 할 얘기 많으실 거고. 강박 얘기도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전 세 번째 이유가 저 스스로에게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딱 느끼게 해준 영화거든요. 뭐냐면 동성애자 남자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봤어요. 이 영화를 보고. 97년도니까 그럴만하네요. 그 전까지는 개념만 있던 상태였는데 잭 니콜슨 캐릭터가 진짜 괴팍하잖아요. 네. 근데 옆집에 있는 애가
폭행을 당해요. 그 이유가 약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얘가 예민하기도 하고 화가인데 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얘를 이 영화가 굉장히 밝고 괴팍하지만 밝은 톤이긴 한데 사실 담고 있는 건 좀 무거운 주제거든요. 얘가 정상이 아닌 강박이 있는 애. 그래서 사람들 막 상처 주는 말하고 옆집에는 게인데 그래서 폭행을 당하고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입원을 해 있어요. 그때 동성애자를 보는 어떤 시선, 뭐 이런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 이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냥 내 눈앞에 없다고 그냥 생각한 건 아닌가? 그리고 나의 이런 시선을 캐치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다고 얘기를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전까지 잭 니콜슨의 그 금을 못 받는 장면을 보고 내가, 우리 다 저런 게 있는데, 나도 저런 게 있는데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제 그게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세상에 동성애자가 있다. 남자 동성애자. 내 바로 옆집에. 그런 애랑 근데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걔는 그리고 아마 나를 굉장히 조심할 거다, 지금. 왜냐면 내가 걔를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하지 않았나, 이 영화를 보고. 물론 그런 거를 다른 영화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네네.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필라델피아. 그렇죠. 너무 비장하잖아. 그러니까. 네, 너무 비장하잖아.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떤 원형적인 이야기 같거든요. 야, 저건 미국이야. 저런. 남 얘기 같고 영웅 얘기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옆집에 그냥 개 키우는 애야. 그 집 개를 자기가 맡아서 키워야 되면서 잭 니콜슨이 변하거든요. 그 집 개가 막 오줌 싸고 막. 그 보도블록 그냥 확 지나가고.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약간 잭 니콜슨의 괴팍한 주인공의 성격을 내가 이해하고 나서 그 뒤에 걔 입장에서 그 옆집 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스토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건 이제 보너스 마지막 이유가 되는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헬렌 헌트에게 잭 니콜슨이 자기가 나 너 좋다. 라고 말할 때 그런 말을 절대 안 하던 사람이 너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 라고 여주인공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I love you forever.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너무 솔직하게 그 정도까지밖에 말 못한 거야. 너를 보면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뭐 이 정도인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대사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오래 기억에 남는 명작이 아닌가. 이 이후로도 뭐 그런 소소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1998년 작품이니까 지금은 조금 식상하다면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니면 너무 캐릭터가 극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한때. 네. 90년대 이 포스터 거의 대부분 걸려 있었거든요. 그럼요. 카페 가면 항상 뭐 이런 게 걸려 있었어요. 그렇지. 그거 보면서 강박 얘기하면서 김 선생 같은 사람은 그랬겠지. 그래서 이 뭐 포스터만 넣고 보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워낙 친숙할 작품일 테니까 잊어버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소소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건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다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98년도에 개봉됐던 작품인데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